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대내의 잔치를 멈추라고 명하였으니 대신이 졸하였기 때문이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조사 김세필이 아뢰기를 호송군이 지날 의주의 군기가 죄다 없어졌거나 파손되었으니 군기시에 있는 것을 내어서 가져가게 해주소서 하니 호송군이 지닐 의주의 군기가 죄다 없어지거나 파손되었으니 군기시에 있는 것을 내어 가져가게 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해주에 물으라 하며 병조가 아랜대로 하기를 청하였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5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태백이 경천하다. 그때 해의 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양이는 태양의 하부 주위에 양쪽으로 나타나는 둥글고 작은 운기이다. 이런 현상은 날이 흐려 햇무리가 졌을 때 잘 보이며 예전엔 이것을 길조로 여겼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10월 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동지사 조강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조종조 이래로 사람이 이로 이끌어 상사에 절도가 없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접대 한낱 이 과의 일로 당시 조정에 있던 사람들이 외람되게 공신의 칭호를 얻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한낱 이 과가 홀로 아비의 무덤을 지키는 것을 가서 잡아온 것이 무슨 기록할 만한 공이겠습니까? 하고 참작한 김구가 아뢰기를 고병 같은 일은 그것만으로 공이라 할 수 없으며 홍구의 신하가 나라 일에 노고하여 언택이 백성에게 미쳤으면 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조강조가 아뢰기를 대신의 직임은 중하거니와 신이 듣건대 조아이정 신용계가 죽음에 임금께서 그에 하고자 하셨으나 그 일을 곧 정지하셨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예전에 허조가 죽음에 세종께서 매우 슬피 고혹하시어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는데 지금도 이 말을 듣는 자는 황송하고 감동됩니다. 허조는 참으로 어진 재상입니다. 잠시도 나라 일을 잊지 않았으므로 세종께서도 우대하셨습니다. 대저 임금과 재상이 서로 돕는 것을 옛사람은 머리와 팔다리에 견주었으니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그에 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예관의 별전이 없다 하여 어렵게 여겼고 또 그날 비가 내렸으므로 그 행을 미루었다 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팔도의 의사를 보내어 전곡을 살핀다는 것을 아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은 감사에게 맡겨야 하며 임금의 덕이 닦이고 닦이지 않은 데에는 관계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다른 일로 말미암아 아울러 살피게 한다면 옳겠으나 따로 의사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호조가 군자가 부족하다고 아뢰었으므로 그런 것이다 하며 참찬관 이유청이 아뢰기라 성종 때 평양의 곡식이 많이 소모되었으므로 성종께서 따로 듣고 따로 어사를 보내어 살피게 하셨는데 과연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허술한 고죽을에는 따로 어사를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했다. 조광조가 이때 대사원이었는데 아뢰기를 경기 감사는 그 직임에 능하지 못하고 듣건대 학교의 일이 매우 허술하다 하니 이제는 논박하여 갈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다만 그런 뜻으로 효유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한 효원은 성품이 용렬하고 학술도 없었으니 학교를 닦으려 한들 할 수 있으랴. 구박해서 하게 할 수도 없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산 조광조가 동지 성균관사를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경기관찰사 한효원은 학교 일에 대하여 전혀 힘쓰지 않고 또 농민을 징발하여 사사에 부리며 돈의 수령이 참남한 물건을 쓰는 것을 금하지 않으니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오부승지 한충이 어머니 병 때문에 청주에 가 있으면서 사직하는 소를 올리니 갈라고 명하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6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최중홍을 형조 참판으로 헌필을 승전원 우부승지로 박훈을 동부승지로 유여림을 사관은 사관으로 민수원을 겸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6일 병인 6번째 기사 전라도 곡성현에 천둥이 있고 금산, 용담, 진안, 무주, 장수 등의 고을에 지진이 있고 흥양, 현에 매화가 피었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7일 정묘 첫번째 기사 데뷔전에 주물을 올리다. 주물은 간식으로 연어 때우는 달이 특별하게 차린 음식을 말한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14년 10월 7일 정묘 두번째 기사 헌부가 한의원을 갈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형조 참판 최중홍은 논박받은 지 오래지 않은데 문득 이별서를 제수할 수 없으니 가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감사는 중한지검이니 가비에 갈 수 없다. 이제 추가하여 그 잘못을 알게 하면 앞으로는 반드시 힘쓸 것이다. 최중홍도 갈 수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8일 무진 첫번째 기사 불시 경연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8일 무진 두번째 기사 헌부가 최중홍을 갈기를 청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9일 기사 첫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인숙을 불러 이르기를 김수돈의 상소를 보았는가 하며 인숙이 아뢰기를 신등이 이미 보았는데 소가운데 근거 없는 말이 있습니다. 김수돈은 본디 심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견승의 죽음은 실로 김수돈의 고변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제는 유승증에게 죄를 돌리니 매우 옳지 않다. 또 김정 이행의 일에도 시 이를 부회하여 엿보려고 하나 이것은 본디 공론이 있어 왔으니 죄질 것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9일 기사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청검한 덕을 위에서 중상하면 아래 사람들이 저절로 앞을 놔둬 본뜨게 될 것이다. 전일 천백리의 자손은 먼저 녹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 조에서 분부하였는데 죄다 서용하였는가 하며 특징관 윤은보가 아뢰기를 천백리의 자손을 녹용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정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조는 그 자손을 다 적어두고 그 재주를 잘 알아보아 재능에 따라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0일 경우 첫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대선 조광조가 아뢰기를 최중홍은 갈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고 우찬승 이장군이 아뢰기를 신이 장아군 죄조가 되었으나 악률에 관한 일이 오래도록 폐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젊은 문신을 가려서 윤리어 신설을 독습시켰으나 이들은 법률을 다룰 줄만 알 뿐이요 워낙 공효를 이루는 것이 없으니 이제 다시 절목을 정하여 성리대전을 읽은 사람을 시켜 강론하여 밝히게 해야겠습니다. 그일 대관이 충청도 관찰사 유은의 일을 논하였으나 신이 듣건대 유은이 도사 김공예의 부모 달해 때 가서 보고 청주의 관비 전에 기녀였는데 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니 그리 해로울 것이 없으며 또 진천의 누상에서 노래를 부르다는 것은 헛말입니다. 대관이 유생이 허망하게 전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서 아는 것이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이야 한때의 소문이 있으면 아뢰지 않을 수 없겠으나 잘못 듣고서 함부로 아뢰면 안 된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 장군의 대신이니 인재를 아껴서 아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다면 이는 대간의 언로를 방해하는 것인데 이 장군에게 어찌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이는 과연 이 영경이 아뢰는 것인데 부모의 달해 때 노래를 부르다면 어찌 크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이 영경이 들은 것도 어찌 죄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상에서 노래를 부르다는 일은 다시 들으니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영경은 강개한 뜻을 가졌으므로 듣고서는 곧 아뢰었으니 이 장군의 말은 짐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전혀 대간을 그러다고 한다면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북문은 그렇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근래 무과에 급제시킨 인원이 50인이 넘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과명을 주어서 인심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고식하는 계책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문과 무과의 별시에는 정규가 없거니와 전자의 대신이들이 변방에 일이 있으므로 무사의 길을 넓히고자 한까닭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기사관 이구가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로 근친 갔다가 들으니 예천 군수 조치후가 차출되어 나가고 고을을 비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달려 고을에 들어와 동상방에 앉아서 이조를 모아 점거하고 또 동로를 모아 아줌의 식구와 자패를 물었으므로 온 고을 안이 어사이 암행이라고 생각하여 갈팡질팡 어쩔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물으니 사인사에서 약재를 구하러 온 서리이며 그가 가진 서장의 사인, 민수천, 소세양 등의 이름이 착서된 것이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이 매우 잘못되었다 하였다. 이구가 아뢰기를 신이 외방의 일을 보니 향약이 있으므로 다들 염치를 압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향약의 본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의 향약은 대단히 촉박한 듯하니 왕도에 매우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그 까닭은 감사가 구박해서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중도 그러하므로 신이 오부를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지도는 급박해서는 안 되고 덕으로 여유를 두고서 백성을 교화시켜야 올바른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였다. 사실은 논한다. 조광조가 향락을 논한 말은 매우 마땅하다. 사람들이 그 요체를 모르고 안정하지 못하게 하는데 혹 찬성으로서 도의약정을 겸행하는 일까지 있으므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며 외방에서는 감사가 구박해서 행함으로 역시 혹 소요가 있으니 이것이 어찌 법이 잘못된 탓이겠는가. 시행에 있어 그 요령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이 장군이 유은의 일을 아랜 것을 대중이 듣고서 매우 놀랐습니다. 대저대간이 어찌 친히 보고 써야만 아뢰겠습니까? 역시 풍문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은이 진천에 기녀를 내려갔다는 것은 헛말이라 하더라도 대간이 들은 것이 있으므로 아랜 것입니다. 이 장군도 어찌 친히 보아서 그것이 그렇지 않은 줄 알았겠습니까? 대신으로서 대간의 공론을 저지하니 반드시 뒷날의 얼로를 크게 방해할 것입니다. 재상이 대간이 들은 풍문을 의뢰 그르다고 생각하여 번번이 억제하여 펴지 못하게 하여 공론이 자립하지 못하여 그 배단이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뒷날의 간웅이 이것을 빙자하여 대간의 지기를 꺾고 넌저시 제 흉종의 생각을 성취시킬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장군이 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함부로 그릇된 계책을 내어 대간의 은원을 막아서 간용이 손댈 여지를 열었으므로 대신에 채무를 아주 잃었으니 그 벼슬을 가소싸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장군은 대간의 논의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말한 것이니 갈 수 없다 하며 지평 이 연경이 아뢰기를 이 장군이 대간의 논의를 저지하였으니 이미 대신에 채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비난하여 대간이 어찌 감히 태연하게 재직하겠습니까? 사직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사직하지 말라 명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이 장군을 갈기를 청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사헌사 정조겸 발회표류인 현계형 등 사언사 예조참판 김세필이 표를 받들고 경사로 갔다. 정조겸 발회표류인 현계형 등 사언사는 황제에게 정월 초하루의 날의 하례를 올리고 아울러 표류했던 현계형 등을 돌려보내준 황제의 언해에 사례를 올리기 위하여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다. 정조사는 정례로 가는 것인데 이때 사헌사의 사명을 겸대한 것이다. 표는 뮨체의 하나이다. 신하가 임금에게 자기의 뜻을 밝게 아뢰는 것이다. 여기서는 조선이 중국 황제에게 하례와 사헌의 뜻을 아뢰는 것이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우찬성 이 장군이 논박받음으로 사직을 정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3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불시 경연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도 힘들게 여겨 내 정치가 이미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천하의 한 물건이라도 안정할 때를 얻지 못할까 염려하였는데 더구나 후세 임금이야 내 정치가 이미 족하다고 생각하여 백성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참찬강 김구가 아뢰기를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한 물건이라도 안정한 데를 얻지 못하게 된다 한다면 어찌 임금이 도리이겠습니까? 옛 성인은 내 정치가 이미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니와 이 주옥이라는 글자가 지도를 크게 방해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더욱 잘 살펴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뜻이 마음에 생기지 말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3일 개요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오늘 있었던 배표는 조정의 대리입니다. 예조판서 남고는 절차가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도와 정해야 할 터인데 백관이 다 모인 뒤에 들어와 봉표를 청품하였으니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또 정원은 이런 대리를 당하여 절차를 미리 정해야 할 터인데 전혀 규검하지 않아 압반하는 사람이 없게까지 하였습니다. 이 장군은 지위가 아상으로서 삼공이 다 유고하여 압반할 사람이 없는 줄 알면서 오지 않았으니 매우 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본부가 이미 다 수고하였습니다. 안당은 지위가 삼공이므로 조정의 일에 유의하고 집안의 사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죽은 아내를 위하여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은 국법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호상할 만한 자제가 없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대리회가 임박한 때 배표와 문무과의 전시를 뜻하는 것이다.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래도록 외방에 나가 있었으며 또 듣건대 그 아내를 장사 지낸 후 후리를 극진히 하여 사치가 참람함에 가까운 듯합니다. 자신이 국가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먼저 정도를 행하여 그 아래 사람을 이끌어야 할 터인데 먼저 그것을 범하였으니 취고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죽은 아내를 위하여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은 국법에 있으니 추구할 것이 없으며 상사를 사치하게 치른 것은 대신으로서 아래 사람을 이끄는 도리가 아니니 추구하라. 다른 일은 알았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안당이 그 아내를 장사 지내며 상해에 조각한 난간과 채색한 휘장을 쓰고 광중에 송진을 녹여 넣어 곽을 만들었다. 당시 상장이 화려하여 앞을 다투어 거칠애를 승성하니 이 때문에 혹기 일이 넘도록 장사 지내지 않은 자도 있어서 이미 폐습이 되었다. 그 아들 처겸 등이 장사를 사치하게 하느라고 슬픔을 잃었고 안당은 자신이 대신이므로 교화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터인데도 아비로서 아들을 제어하지 못하여 그 집안의 장사를 먼저 사치하게 이끌었으니 어떻게 본받으리야.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평창현에 지진이 일어나 인가가 흔들리고 꿩들이 놀라 울었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5일 첫 번째 기사. 경기 안성군의 객사에 있는 장미 몇 그루에 꽃이 피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5일 두 번째 기사. 이날 밤에 계기 월식이 있었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여다. 대저 일식 월식은 그 상계가 있기는 하나 천병 중에서 큰 것이다. 이제 계기 월식에 있어 그 재변이 막심하니 삼공에게 말하라.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유운을 형조 천판으로 김양피를 전라 오도 수군 절도사로 한충을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이희민을 지평으로 이부를 정원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이웃생을 진책하고 이어 모하관에 거동하여 무과를 친시하여 홍사우 등 17인을 뽑았다. 전전관을 하옥하였는데 살의 수를 잘못 기록하였기 때문이야. 진책은 임금이 친림하여 책문, 정치상의 문제를 내어 응시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 거다. 책문에 대하여 의견을 적어 답하는 것을 대책이라 하는데 대책은 문과 전시에 있어서 제술 과목의 하나이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9일 18일 모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전시의 일을 아주 허술하게 하였으니 전전관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색승지 등도 아울러 추구하소서 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라 합천군수 정침은 인물이 탐호하여 부정함으로 3번 서경을 넘겼으니 빨리 가소서. 정조는 본디 정선하는 자리인데 이조 주하랑 조언경은 젊어서부터 조행이 없으니 가소서 했으나 다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공주의 회덕현의 지진이 일이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간운이 정침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라 조언경은 마음을 험사하게 쓰고 또 조행이 없으며 이치에 어긋나는 일로 종사하여 상중에 오래 송정에 썼으므로 사람들이 다 비루하게 여깁니다. 청선하는 자리에 둘 수 없으니 가서사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조언경은 밖으로는 선을 좋아하는 듯이 보이나 아는 실로 어무험하여 날마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가졌으므로 한림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물리가 있었는데 이 힘이니 그가 한 고향의 벗이라 하여 구원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았었다. 어느 날 저녁에 병조 정랑 김극계와 함께 어떤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김극계가 그날 야직인 줄을 알고서 먼저 나가 김극계가 골직하였다고 적발해 아뢰어 김극계가 파직당하게 하였다. 그가 이와 같이 엄음함으로 사람들이 다 통분해하였는데 이때 와서 탄핵하게 된 것이다. 아이고야. 또 사실은 논한다. 조은경에게는 조은형이라는 형이 있다. 대관이 언형이 불법으로 쟁송하여 남의 노비를 빼앗았다고 논하였으므로 그때 기사하는 사람이 대관의 말에 따라 그가 논박받은 까닭을 썼고 실로 조언경에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조언경이 그것을 보고서 언짢게 여겨 제멋대로 지워서 그 사실을 없앴다. 무릇 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관이 가져다 보고 공정하게 고치는 일은 있으나 그 시비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관여되면 한 글자라도 손을 대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것인데 조은경은 감히 그렇게 하였다. 그가 이와 같이 꺼리는 것이 없었다. 이런.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간운이 정침 조언경의 재직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평안도관 절사 허경이 장계하기를 위원군수 2번은 용렬하고 망령되고 탐호한 데다가 첩과 노비가 거리낌 없이 방자한 데도 전혀 단속하여 막지 않으며 또 사냥을 좋아하여 백성과 군사를 돌보지 않으니 수령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지 가소사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문과의 긴필 등 19인을 뽑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신상이 사직하여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관상감 영사 정광필의 뜻에 의하여 아뢰기를
율관을 묻는 것은 절기를 살피고 그것이 변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중실에 드는 것이 많지 않고 배단이 있는 것도 아니니 앞으로도 물어 절호를 알아봐야 하겠다. 또 중국에서 만든 동관을 늘 어울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동관은 늘 어울리지 않으니 중국의 동관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묻어서 알아봐야 하겠다. 다만 올해는 흉년이니 내년 봄이 되거든 동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합니까? 전일상이 이르기를 12율이 어울린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묻어서 알아볼 것인지 이 뜻을 관상감의 관원을 시켜 영상에게 물으라 정교하였으므로 아는 것이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율관은 음악에 쓰이는 음악의 고조를 규정하기 위하여 12율의 각 음에 해당하는 12개의 관을 한 벌로 만든 것이다. 12율은 6률, 6양음과 6려, 6음을 대개 서양 음악의 8도 음계 1옥타브를 12음으로 나눈 것이다. 저음으로부터 고음을 향해 다음과 같은 순서이다. 황종은 율, 대려, 여, 대주, 율, 협종, 려, 고선, 율, 중려, 려, 유빈, 율, 임종, 여, 이직, 율, 남녀, 여, 남려, 여, 무역, 율, 응종, 여이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산 조광조가 아뢰기를 조정의 일에 골실이 많으므로 재변도 많은 것입니다. 소신 같은 자가 갑자기 큰 지위에 앉아 있으므로 일을 살피지 못하여 기강이 해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간이 된 자는 국가 일에 있어 그 기밀을 알면 제 몸을 생각하지 않고서 기강을 붙들어 일으켜야지. 본디 한 가지 일의 잘못을 논하고 한 사람이 잘못을 논하는 것으로 그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 이의 근원이 시작되는 대로 생각하여 미리 도모해서 그 뒤를 선하게 해야 하는데 대간이 직분을 다 하려 하더라도 임금께서 믿어주시지 않으면 역시 행할 수 없습니다. 크게 간사한 자가 있어 흉악한 마음을 감추어 두고 있으면 또한 염려스러운 일인데 신은 올해 대관으로 있으면서 조금도 공효가 없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근자의 온갖 관원의 직사가 지극히 해이합니다. 이를테면 허안국은 당초에는 머뭇거리며 늦게 돌아간 데다가 배 20여 척을 상하게 하여 익사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곡식도 많이 헛되게 버렸으니 죄가 매우 큽니다. 반드시 율문에 의하여 주의를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죄 주어야 한다 하였다. 지사 이 장군이 아뢰기를 올해는 평안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이 다 실롱하였습니다. 신이 전해보건대 섣달에서는 멧돼지 따위 물건을 날라오는 일 때문에 민간이 매우 소유하게 되며 또 멧돼지를 잡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 이제 우선 공납을 감하고서 유위군을 시켜서 잡아 쓰는 것이었다 합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유위군을 시켜 잡으면 패단이 있을 듯하다 하였다. 이 장군이 아뢰기를 경계의 백성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정한 이부가 아뢰기를 조관의 녹봉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백성은 먹지 못하는데 조관만 녹을 누리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녹을 줄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며 이부가 아뢰기를 내 수사의 장리 같은 것도 백성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니 조광조가 말하기를 내 수사의 장례는 이미 폐지하였습니다. 하니 이부가 아뢰기를 병조의 군직 같은 것은 줄일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 한두 군직을 줄인데서 녹식에 여유가 생기겠는가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의 뜻은 전국 공신을 개정하는 일을 발휘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말이 매우 조심스럽고 간사한 자가 화를 일으킬 마음을 감추어두고 있는 것을 염려한다면 그 기밀을 잘 살펴서 진정할 방법을 생각하고 임금의 덕이 더욱 밝아지고 인심이 점차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여유 있게 선차하여 반드시 성취가 있게 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문득 무사람의 분노를 도도 다스릴 기회를 잃었을까?
더구나 남고는 한때의 재주와 명망이 있었고 당초에 사림을 해칠 정도로 미워하지는 않았으니 우선 너그를 용납해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서 그 화단을 늦추어야 했어야 할 것이다. 홍경주의 무리가 남몰래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발동하려 하였으나 원조가 없으므로 정광필에게 말해보았는데 정광필이 거절하되 말이 엄정함으로 움직이지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서는 남곤에게 붙으니 남곤은 전부터 원망을 품었으므로 서로 화합하여 살림의 화를 만들었다. 예전부터 소인은 반드시 명망이 중한 대신에게 의지하여 그 형세를 조성해서 간수를 부린다니 참으로 그렇지 않은가. 아이고. 에휴. 진조실호 37권 중종 14년 10월 2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한부가 아래기를 이 영부는 형조 주화랑이었던 것을 특별히 이 자를 더하여 정랑으로 삼았으나 이 영부는 용렬한 사람이니 작업을 더하여 성사할 거 없습니다. 박희는 본디 용렬하고 비천한 사람이므로 형제의 중요한 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설사했으나 연하지 않았다. 중조실화 37권 중종 14년 10월 25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불시 경연에 나아가다. 중조실화 37권 중종 14년 10월 25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대사한 조광조 대사관 이성동 등이 합사로 아뢰기를 전국공시는 세월이 오래 지나기는 하였으나 이 공신에 참여하는 폐주의 총신이 많은데 그 죄를 논하자면 워낙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폐주의 총신이라도 반정 때에 공이 있었다면 기록되어야 하겠으나 이들은 그다지 큰 공도 없음에리까 대저 공신을 중히 여기면 공을 탐내고 이의를 탐내어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는 일이 다 여기서 말미암으니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지게 하려면 먼저 이의 권한을 막아야 합니다. 성희아는 그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으나 유자강이 제 자제 이 나를 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으니 대제 이것은 전혀 소인의 모의에 참여해 만든 일입니다. 지금 상하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때 이 일을 앞세워 이 일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리는 2등, 3등 중에서 더욱 개정할 만한 자이므로 서게 합니다. 2등은 유순, 우순군, 운수군, 이효성, 운산군, 이계, 덕진군, 이활, 이계남, 구수영, 김수동. 3등은 송일, 강혼, 한순, 이순, 정미수, 박건, 김수경, 윤탁로, 신준이다. 4등은 50여인인데 다 공이 없어 함부로 기록된 자입니다. 이우 이우는 윤장 조계영을 말한다. 다 이미 훈적에서 삭거하였으니 이들도 삭거하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면대를 허가하시면 하정을 죄다 아랠 수 있습니다 했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고 대간 전원이 입대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전국공시는 이미 10여 년이 지난 오래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성희아는 그리 용렬한 자는 아니나 그 기량이 원대하지 않으니 큰 공이 있기는 하나 그 인물은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박원종은 순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지 않았으나 공신의 기록을 유자광이 홀라 맡아서 하였으므로 이렇게까지 외람하였습니다. 하고 정은 김익이 아뢰기를 유자광이 제 자제를 기록하려고 먼저 성희안 유순정의 자제를 기록하였습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사람은 다 부기를 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의 권한이 크게 열렸으니 이때의 이의 근원을 분명히 끊지 않으면 누구인들 부기를 꾀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쾌히 좋지 않으시면 뒤에는 개정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성동이 아뢰기를 사류가 이 공신들 때문에 마음이 불쾌하여 늘 울분을 품습니다. 이 나의 무리까지 다 공신이 되었으니 이것은 매우 마음 아픕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박원종, 성희아는 창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공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하고 헌납, 송, 호지가 아뢰기를 공은 큽니다. 그러나 인력이 아니라 천명과 인심이 자연히 돌아갈 것입니다. 하고 사간 유여림이 아뢰기를 조광조의 농공은 조종조의 농공은 이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스스로 공신이라 하여 사별 동맹하고
천지신명에게 고하였으니 그 기망이 무엇인들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강원은 지극히 간사한 사람인데 문장으로 세상에 비리 붙었습니다. 유서는 반정 때 어쩔 줄 몰라 했던 꼴 때문에 이제껏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구수영은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도 오히려 공을 누릴 수 있었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권규는 다 도성 문 밖에 있으면서 공을 얻었습니다. 이제 쾌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면 어떻게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은 이부가 아뢰기를 자신이 1등 공신이 되고 그 자들은 다 4등에 기록하였으니 여기서도 그 허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집이 박수문이 아뢰기를 지금은 성학이 고명하시니 이와 같은 허위의 일은 본디 쾌히 결단하실 수 있습니다. 태조조의 개국 공신은 10여인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의 공신은 어째 이토록 많습니까?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성희안도 어찌 허위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역시 스스로 뉘우쳤다 합니다. 하고 장년 김인손이 아뢰기를 이는 되지 못한 소인 유자강이 한 일입니다. 성감이 이미 환히 아셨으니 유난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평 조광자가 아뢰기를 이때 용단하지 않으면 후패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공이라도 이미 공을 정하고서 뒤에 개정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이는 이의 권한을 막아야 한다고 논한 일은 번번이 경륜해서 아뢰었는데 그 뜻은 매우 착하나 이의 권한을 차차 막아가야 한다. 어째 갑자기 이것으로 이의 권한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며 송오지가 아뢰기를 일에 잘못이 있다면 10번 고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주기할 수 없다 하며 이 성동이 아뢰기를 노간 유자광이 한 일에 대해 인심이 울분하여 온 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부가 아뢰기를 그때 뇌물을 쓰거나 울면서 청하여 된 자가 많으니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반우영은 대사헌으로 있다가 녹공되었거니와 신유는 녹공된 것은 더욱 우습습니다. 이 일은 홍경주에게 물어서 공이 있는 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고 김인손이 아뢰기를 유순정, 성희안 등이 유자광의 실수에 빠졌었습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환씨가 녹공에 참여된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하고 유여림이 아뢰기를 환씨에게 작은 공로가 있더라도 상사만 해야 합니다. 어찌 녹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조정에 물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김감, 유순, 강헌, 구수영으로 말하면 다들 임금을 엄난한 대로 인도하고 아첨하에 총애를 얻은 자입니다. 민효중은 사람이 못되고 간사하므로 중벌에 처해져야 할 터인데 도리어 대훈을 얻었으니 지극히 마음 아픕니다. 유홍은 유순정의 아들로서 향시에 응시하러 가 있었는데 녹공에 참여되었고 성률은 겨우 17세인데 원훈에 참여되었으니 이것은 더욱 통탄할 일입니다. 하고 승지 박훈이 아뢰기를 이는 국론이 오래 쌓여서 발휘된 것이니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덕건대 박원종이 부경하였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는 불안함으로 구차하게 인심을 기쁘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 합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그때 이 계명은 대사원으로 있으면서 교통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흉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했는데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0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부제학 김구 등이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2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제상 어사 장옥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전라도는 풍속이 거센 고장입니다. 염치를 모를 뿐 아니라 사람 죽이기를 닭이나 개를 죽이듯이 하고 수령을 깔보며 또 남의 무덤을 파내는 것을 보통 일로 생각하므로 감사의 뜻은 반드시 경관을 청에다가 국문화의 조정이 경동하는 뜻을 보이고자 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즘도 근데 경계도 그런 일이 있고 외방에도 그런 풍속이 이루어졌다 하니 감사가 도사를 시켜서 다스리게 하면 될 것이니 경관을 보낼 것은 없다 하였다. 장옥이 아뢰기를 종친 보산감이 전라도에 유배되었는데 포가를 입고 남의 집에 양식을 구걸하러 다닙니다. 죄가 있더라도 종사에 관계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종치의 친족이 그다지 공공하니 매우 미안하다. 그러나 포사는 여러 번 무례한 무리와 교결하여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미 죄를 정하였다. 죄인을 돌보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하냐 하나 해줘에 묻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37권 증조 14년 10월 2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공신에 관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공신을 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전에 이희옹을 사건할 때 한 사람의 일인데도 어려웠는데 더구나 이 많은 사람이겠는가. 이제 어찌 뽑아내어 개정할 수 있겠는가 하며 7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문관도 여러 번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2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대간, 홍문관이 공신에 관한 일을 논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러 번 아뢰니 임금이 장관을 임견하여 윤허하지 않는 뜻을 일렀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2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원이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27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호조판사 고영산이 병 때문에 사직하여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으며 형산이 구황의 계책을 아뢰 임금이 임견하여 순문하였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27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고 물러가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2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간을 명수하여 취직하게 하였으나 또 사직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2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이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고 또 상차하여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2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2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이 공론을 받아들이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29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불시경연에 나아가다 헌문관과는 전수를 입대하게 하였는데 부제학 김구 등이 공신에 관한 일을 힘껏 논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개정하기 어렵다 하며 정언도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29일 기축 네 번째 기사 헌부 간원의 장관을 불러 입대하게 하며 조광조 이성동이 공신에 관한 일을 극진히 논하여 반복해 마지 않았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이미 밤 3고였다. 3고는 밤을 5등분한 시각으로 경과 같다. 초저녁을 1고 날샐 때를 5고 한밤을 3고로 한다. 1고와 2고 사이를 와 3고 5고 사이를 각각 2고 4고라고 한다. 예전에는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렸으므로 이렇게 고라는 말을 썼다. 증조실록 34권 증종 14년 10월 29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사직하고 물러가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3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취직하라고 명하였으나 또 사직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3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안당이 물론이 있다 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3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불식 경연에 나아가다 헌문관이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차까지 하면서 극진히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0월 30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면주를 이동을 대내들이라고 명하였다. 50필을 속칭 일동이라고 한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이 공론을 윤허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전국공을 논한 일 때문이었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사직하나 취직하라고 명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1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예문관 본교 조구령이 공론을 쾌히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1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대신을 소대하고 대간, 홍문관, 성균관 장관을 입대시켰다. 대사성 김식이 아뢰기를 이는 갑자기 발휘된 것이 아닙니다. 그 외람됨이 심하거니와 실로 무궁한 패단을 여한 것인데 이제야 발휘한 까닭은 기회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치면 이의 권한이 막아지고 공맥이 길어질 것이니 그 이해를 헤아려 결정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대사헌 조광조가 아뢰기를 생사간의 신은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인데 극형이나 찬축을 당하더라도 달게 여기겠습니다. 이처럼 구구한 까닭은 이것이 실로 국가의 큰 일이기 때문인데 대신은 태연하게 한마디 말도 없으니 국가가 장차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남군을 입품 재상으로 육경의 바늘에 있으면서 나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영릉의 향사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변을 보고 교묘히 피하였으니 그 마음 쓰는 것이 매우 간사합니다. 이렇다면 유순, 김강 같은 자도 그 죄를 밝게 다루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공적에 끼어 있습니다. 이의 권한이 한번 늘리면 국맥이 좀 먹어 사라집니다.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그가 향사가 된 것이 과연 피하려고 그런 것일까? 나는 모르겠다. 하매 대사관 이 성동이 아뢰기를 남군의 마음은 알 수 없으나 그 행적은 이상한 듯합니다. 이제 대신도 입시하였으니 이 공신의 일은 쾌히 결단하소서 하고 승지 유인숙이 아뢰기를 대신의 말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니 빨리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안당은 사림 중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바른대로 아뢰지 않습니까?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빨리 결단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방방하리 하니 지금 들어주더라도 부득이한 형편에 몰려 사는 것 같다. 근래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조정에 대리가 있을 때 발휘하니 들어주더라도 성의가 아닌 듯하다. 하며 조광조가 부복하여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신은 본디 조용히 농기하려고 하여 생각하였는데 일이 마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마음은 만무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의 대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조정 대리의 때에 요정은 허니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반정 때 유순이 군문에 가서 다리를 떨었는데 그 아들까지 공신에 참여되었으니 이것을 원훈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김식의 아뢰기를 이는 풍도와 같은 무리입니다.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었겠습니까? 또 발의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으며 중지하면 화가 클 것입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어떻게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귀양가거나 죽더라도 참으로 마음에 달게 여기겠습니다. 빨리 들어주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개정할 수 없다 하며 대간이 사직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일 신묘 6번째 기사 경상도 진주, 곤양, 하동, 사천 등 고을에 지진이 있었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일 임진 첫번째 기사 홍문관 승정원의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홍문관 승정원이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일 임진 두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안당 좌찬성 이장곤 좌참찬 이유창 우참찬 이자가 아뢰기를 전국 공신은 이미 사별 동명하였으니 이제 추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간이 논한 지 이미 오래고 사직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등 중에서 물론이 시끄러운 자만을 특별히 재량하여 줄이게 하소서. 그러면 공론이 진정되고 조정이 안정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인견하려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일 임진 세번째 기사 대간이 취직하지 않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일 임진 네번째 기사 호조판서 고용산, 이조참판서 진상, 형조판서 김정, 호조참판 김당, 형조참판 박유령, 병조참이 김근사, 형조참이 유희인이 이조참판 윤은부, 형조참판 유운, 예조참판 최명참, 병조참지 성운, 예조참이 윤은필, 예조참이 정충량 등이 공신을 개정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육조의 당상과 대신은 다 입대를 허가한다 하였다. 입대하여 정광필 등이 각각 고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공실의 개정은 예전에 없던 일이다. 다만 정랑 공시는 과연 상하가 환히 아는 일이므로 고쳤으나 이는 기록된 지 오래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중조 7월 37권 중종 14년 11월 2일 임진 5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조 7월 37권 중종 14년 11월 3일 개사 첫번째 기사 사가 독서하고 있는 공조 정랑 이 약빙 등과 육조의 난관이 상소로 극진히 논하여 공신을 개정하기를 정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난관은 정호품 이하의 관원이다. 중종 7월 37권 중종 14년 11월 3일 개사 두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다. 중조 7월 37권 중종 14년 11월 3일 개사 세번째 기사 홍문건이 상서의 공신을 개정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비현합에 나아가 부제학 김구를 인견하였다. 승지 박훈과 기사관 안정 조구령 이구 등도 입시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차자를 보니 그 뜻이 과연 절실하다. 조정의 대신에게도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그러나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이처럼 토록 고치지 않겠는가 하며 김구가 아뢰기를 아래 사람이 함께 청하는 까닭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이는 공론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였다. 김구가 땅에 부복하여 매우 오래도록 대명하였으나 임금은 잠자코 답하지 않았다. 비현합은 경복궁의 사정전에 따른 부속 건물이다. 중조 7월 37권 중종 14년 11월 4일 갑오 첫번째 기사 문과 무과의 방방의 하례가 판엄되었으나 대간이 반열에 입참하지 않으므로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판엄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의 배치와 기물의 설치 등을 갖추는 것이다. 또 그러한 준비 완료를 뜻한다.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3번의 엄고, 개엄을 알리는 북을 치는 것을 치는데 1엄을 알리는 북을 치면 임금에게 중엄, 금중의 개엄이 완료됨을 아뢰고 3엄은 알리는 북을 치면 외판, 궁외의 개엄이 완료되었음을 아랜다. 중조 7월 37권 중종 14년 11월 4일 갑오 두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다. 중조 7월 37권 중종 14년 11월 4일 갑오 세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대간이 거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임금께서 정부가 들어오면 대간이 어찌 들어오지 않으랴 분부하셨으니 이는 이 분부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이르기를 3엄 뒤에 대신은 다 관복을 갖추고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며 안당 이장군 이유청 이자 등이 입대하였다. 안당이 아뢰기를 오늘의 일은 대례이니 대간이 수반하고서야 거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직하고 들어오지 않는데 외판하도록 명하셨으니 신등은 임금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전국 꼭지는 본디 부정이 많으니 개정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는 대간이 반드시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므로 외판을 명한 것이다. 구박하여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대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례는 물려야 하리라 하며 이 장군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을 뜻에 거스르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까? 매우 염려됩니다. 임금의 학문은 마음이 발하는 데서 살펴야 하는 것이니 살피고 살피지 않음에 따라 요 순과 걸수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돌이키신다면 광명정대한 지경에 이를 수 있으니 한 생각의 미묘한 기미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승지가 대간이 반열에 들어오지 않으면 왜 위에서 오래 서 있게 될 것을 알고 엄고를 치지 말 것을 개청하였으나 임금이 굳이 치게 하였으니 대간이 오래도록 사직하여 있는 것을 싫어하여 대례의 기회에 취직하게 하려 한 것이다. 구박하는 뜻이 이미 말과 낯빛에 나타났으니 기꺼이 따르기를 바라기는 어려우리라. 또 사실은 논한다. 이 장군의 이 말은 임금이 대간을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장차 화가 싹 틀 것이므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이미 대간의 말에 실증이 나서 한구석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므로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은 틈을 엿보아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남몰래 제 뜻을 방자히 하려고 꾀하여 안팎과 결탁하였는데 더구나 개정당할 많은 공신들이야 노하여 이를 갈았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5일 밤에 이르러 신무를 몰래 통함에 큰 변이 일어나서 살인의 화가 참혹하였으니 이 장군이 매우 염려하던 말이 증험되었다. 이른바 이무좌복 횡명 이지심이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랴. 왜 위는 모든 조정 의례는 본래 전정에서 거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전정의 제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왕세자 이하 모든 관원은 전문 밖에 자리를 마련하여 거기서 우선 대기하는데 이 자리를 외위 또는 문외이란다. 이 무좌복 횡명 이 지심은 사벽한 수법으로 임금의 신임을 사서 마음을 흐리게 하여 명철한 신하가 화를 당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4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임금이 헌부 간원의 장관 조광조 이승동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대례를 여러 번 물려 정하는 것은 실로 미안하니 곧 입참하도록 하라 하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임금이 위세로 신하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또한 어찌 핍박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어찌 위서로 핍박하려고 생각하겠는가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제 옥저고 관복을 갖추고 앉아 계신 것을 보니 신등은 더욱 미안합니다. 그러나 대간이 이미 사직하고서 대례에 입참하여 이것이 관습이 되면 뒷패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는 대간이 입참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것이다. 대간이 입참하지 않으면 방방은 물려 정해야 한다. 말을 잘할 점에 상하의 정을 다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부른 것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4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여원부원군 송일 파승근 윤금손이 상소하여 노콘을 개정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송일 윤금손은 전국 공신인데 스스로 공이 없음을 아뢰어 개정을 청한 것이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4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황무관이 아뢰기를 그늘 임금께서 하시는 일이 지극히 황당하여 신등은 임금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대간을 핍박하는 것은 더욱 온변치 못합니다. 이것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쾌히 갈대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의 거취를 모르고서 하례를 행하고자 했으니 이는 과연 내 잘못이다. 그러나 촉박한 것은 아니다. 공신의 일은 이미 죄다 말하였다 하며 홍문관이 또 상차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6조가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4일 갑오 일곱 번째 기사 여원군 송일이 또 상소하여 혼적을 개정하기를 청한 임금이 그 소를 정원에 머물러 두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4일 갑오 여덟 번째 기사 백포 흑포 각 40필을 대내에 드리라고 명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예전 성종조 20년 동안 조금도 낭비가 없었고 명목 없이 들여가는 것도 없었다. 왕자, 왕녀가 많았으나 다 공정한 사금만 있을 뿐이었으므로 그때의 왕자 왕녀는 재물이 넉넉지 못하여 혹 군색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성종이 이르기를 내게 탕장이 있으니 모두 준들 누가 맡겠느냐. 그러나 쉽사리 스스로 다 쓰면 뒤를 이어 임금은 어떠하겠느냐. 내 탕도 그러한데 더구나 외고의 저장을 어찌 쉽사리 주겠느냐 하였다. 이 때문에 내고 외고의 저장이 풍부하였는데 폐조에 이르러 유연에 황음하고 사치에 절도가 없으므로 충만하던 저장이 거의 다 없어졌다. 반정 이후로 임금이 역시 검덕을 힘써 닦고 본화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저장이 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바랄 수 있었는데 중년 이후로 대내에 들이라는 명이 자주 내려지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하였다. 그래서 각사의 저장이 모두 없어지며 다음의 공부를 당겨 받아들이므로 백성들의 공부가 더욱 급하고 따라서 공공하게 되었다. 신료가 이 때문에 아래어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끝내 구제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드리라고 명한 것은 적으나 실로 뒷날 허비의 조짐이었다. 연상으로 갔다. 증조실록 37권 증종 14년 11월 5일 얼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다.
중조 7월 37권 중종 14년 11월 5일 얼미 두 번째 기사 김급핍을 지돈영부사로 김전을 공조판사로 신공재를 충청도 관찰사 겸 청주 목사로 문근을 경상우도 관찰사 겸 상주 목사로 김안국을 전라도 관찰사 겸 전주 부윤으로 김정국을 황해도 관찰사 겸 해주 목사로 김굉을 강원도 관찰사 겸 원주 목사로 이세정을 판결사로 최중홍을 겸 판결사로 이청을 사헌부 장령으로 이연경을 지평으로 이원간을 청주 목서윤으로 정종보를 상주 목서윤으로 김인명을 경주부 서윤으로 최세거를 전주부 서윤으로 김협을 해주목 서윤으로 삼았다.